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토익얼스 구조연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우리 적중특강 우리 시험 전에 꼭 문제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이걸 수강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 우리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토익 게시판, 토익 자료실에 가시면 여러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해설지도 다 첨부해 놨으니까 미리 꼭 다운받으시고 시간 재고 문제 푸신 다음에 요거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더운 날씨에도 달려가 봅시다.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보시면 ABCD 우리 문법 문제인데 ABCD부터 한번 볼게요. They, everyone, anything, another 이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죠. 자, 질문.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을 때 일단 대명사라는 게 일단 판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문법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they는요 우리가 주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빈칸에 그 앞뒤만 보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뒤에 보니까 left라는 뭔가 단어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 they left 그들이 떠났다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그럼 나머지 보기는 뭐예요? 확인을 하셔야죠. 자, 문법 문제라면 logic flow 반드시 보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 문제인 걸 판단했으면 빈칸의 앞뒤에서 뭘 찾자?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논리적 흐름으로 문제 푸는 기술이 logic flow 제 수업의 시그니처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의 앞뒤를 더 살펴볼게요. 뒤를 보니까 뭐가 있죠? will be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접속사가 있지도 않은데 이 left라는 ed 형태는 pp겠죠. 뭐예요?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요 앞자리는 주어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질문 드릴게요. 주어와 동사 자리에 이런 길다란 덩어리가 들어가면 이런 문장 구조가 좀 이따가도 나올 건데 주어 동사 사이에 길다란 문장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주어를 꾸미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PP 형태 ed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ing 형태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관계대명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게 문법적이 정확하게 막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they나 another 같은 경우는 뭔가의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대명사는 아닙니다. 그럼 기억할게요. 뒤에 보니까 one이나 thing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one으로 끝나거나 thing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의 수식을 뒤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격인 대명사가 갑자기 들어가서 they left in the blah blah will be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another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해석상으로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럼 먼저 A번이랑 D번을 먼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B번 everyone 모든 사람이란 뜻이고요. 사람을 주로 지칭하죠. anything 어떤 것이든 이란 뜻이죠. 또는 무엇이든.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건 뭘까요? 결국 보기 모두 다 주어 자리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니까 해석을 해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연결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요 스튜디오에 남겨진 땡땡땡 주어겠죠? 그 주어가 will be kept 보관되어질 거다. 어디에? front desk 로비의 어떤 프론트 데스크에 최대 2주 동안 보관되어질 거래요. 잠깐만,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보관되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 스튜디오에 남겨진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죠? 보관이 되어질 거다. 2주 동안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뭐가 된다? anything이 됩니다. 됐어요? 단어 정리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숫자적인 표현 앞에 이런 up to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최대 뭐뭐까지란 뜻이 있어요. 그럼 up to 50% 최대 50%까지 또 up to 2 weeks 최대 2주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의 left는 PP 형태로서 남겨진이라는 우리 형용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볍게 1번 문제 풀어봤고요. 2번으로 가볼게요. 갑시다. 2번 문제 ABCD를 봤네요. 자, 무슨 문제가 나오죠? expressed 그리고 required 그리고 monitor 그리고 included 질문? 뭔가 문법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ABCD가 다 다른 단어가 나오면
어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휘 문제겠죠. 그리고 빈칸에 앞을 보니까 비동사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ed 형태 be 플러스 pp 수동태 형용사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거. 제가 항상 현장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특강에서도 얘기하고 요 적중 특강 제가 지난 6월에도 찍었죠. 그리고 총평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어로 무조건 끼워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단 그 정답이 왜 정답일 수밖에 없는 키워드를 연결하는 문제가 어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억할게요. 이거를 넣어봐서 뭐 주어가 거주민들이 표출된다, 뭐 거주민들이 필요로 되어진다, 거주민들이 뭐 감시된다, 거주민들이 포함된다. 이거가 가지고 막 한국말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야를 더 넓히셔야 됩니다. 자, 뒤를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구가 있어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투부정사가 있네. 그럼 여러분 저라면요. 보기에 required라는 지금 뭐예요? 형태의 동사가 있죠. 물론 ed 형태 형용사로 be 플러스 pp 꼴인데 어쨌든 그럼 be 플러스 pp 꼴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 덩어리가 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수거적인 표현이 있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be 플러스 pp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런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수동태 표현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할게요. 주로 어떤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be 플러스 pp 투부정사를 만드냐면 먼저 능동의 형태는요. 이런 꼴이에요. require이라는 동사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입니다. 저는 얘를 수업 시간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A2 동사 원형꼴이라고 불러요. A라는 목적어가 뭔가 하도록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또는 뭐 얘뿐만이 아니라 ask A2 동사원형, require A2 동사원형, permit A2 동사원형, encourage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 이런 require A2 동사원형 꼴 자 얘를요 능동태로 쓴 거잖아요. 수동으로 바꿔보세요. 수동으로 바뀌는 순간 요 목적어가 어디로 간다? 주어 자리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서 be 플러스 required pp 형태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투부정사가 자 우리 현장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어디로 내려간다?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뒤에 붙게 돼서 be required 동사원형 요렇게 우리가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는 공부를 통해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고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비동사 있네? pp 형태, pp 형태 있네?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있네? 무조건 B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영어는 언어인데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제발 막 공식화시켜서 뭐가 나오면 뭐가 정답이도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앞뒤 문맥 요 부분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라는 게 아니라 저라면 100% 확실하게 문제 풀기 위해서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질문 드릴게요. 거주민들이 요구되어진다. 법에 의해서 뭐 하도록? recycle, 재활용하도록 요구되어진다. 그렇죠? 재활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정답 B번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뭐 익스프레스도 넣어보고 모니터도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우리 로직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법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마다 알려드리는데 중요한 거 be required to 동사원형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작정 먼저 정답을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문맥을 보고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단어 정리. 우리 resident는 거주자란 뜻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metal, 그렇죠? 우리 여기 오타가 있네요. M이 없어야 돼요. metal, 우리 금속이란 뜻이죠. 그리고 all paper products and metal container. 컨테이너 하면은 여러분 뜻이 뭐냐면 용기, 그릇이란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담을 수 있는 용기 있죠. 우리 락앤락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브랜드 네임이고 그 용기, 반찬통 같은 것들을 다 우리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컨테이너 하면 뭐 떠오르죠? 맞아요. 우리 그 선박 위에 컨테이너 박스 떠오를 텐데 그것도 컨테이너인데 우리가 주로 토익에서 나오는 컨테이너는 요거 용기 같은 거, 뭔가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드디어 이 문제가 나왔는데 revise에 알맞은 형태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문법 문제겠죠? 근데 문법 문제인데 얘는 동사, 뭐 ed 형태,
그리고 명사, 그리고 ing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문법 문제면 빈칸의 앞뒤를 보면서 자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자리 파악합시다. 앞에 더라는 관사가 있어요. 뒤에 conference schedule, 명사 덩어리가 있죠. 와, 이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관사가 있고 빈칸이 있고 요 자리 명사가 있다. 그럼 요 자리는 무슨 자리? 맞아요,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키죠. 그럼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우리 스케줄 일정을, 우리 회의 일정을 꾸며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형용사가 아닌 형태 지워볼까요? 자, 일단 revise, 동사 지워야죠. 얘는 예외 없이 무조건 못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명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한 번쯤은 확인해 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8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명사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복합명사가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수정 또는 계정이죠. 계정, 일정. 말이 안 되죠? 그럼 복합명사도 아니네 하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데 0.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그렇죠. ed 형태의 형용사, ing 형태의 형용사죠. 즉 ed 과거분사고요. ing 현재분사,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 ed 형태를 보면 우린 뭘 떠올린다?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와, 그리고 우리 ing 무슨 형태? 능동의 의미의 형용사 선택 문제죠. 맞아요. 능동, 수동, 분사 선택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능동, 수동, 분사 선택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수업 시간에도 하는 거예요. 저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제 수강생분들 알 거예요. A, S, 3단계라고 부르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active는 능동이죠. passive는 수동이죠. 그거에 대한 제가 솔루션을 드린다라고 해서 AS 3단계라고 제가 네이밍을 주로 합니다. 능동, 수동 구분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3단계로 제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1단계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꾸밈받는 명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꾸밈받는 명사, 얘가 꾸미려고 하는 명사가 누구죠? 뒤에 있는 schedule이라는 일정, 물론 뭐 conference schedule 한꺼번에 갈게요. 회의 일정이라는 명사를 꾸미죠. 그럼 얘가 일단 꾸밈받는 명사인 걸 체크하셨고요. 두 번째, 동사의 특성을 파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revise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ing, ed 붙기 전에 이 revise에 대한 동사에 대한 뜻을 모르거나 특성을 모르잖아요. 그럼 풀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기억할게요. revise 무슨 뜻? 개정하다, 수정하다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3단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3단계 뭐 하자? 여러분, 꾸밈받는 명사를요, 주어 자리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revise라는 동사를 동사 자리에 넣어봤을 때 문맥상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유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영어는요, 이 꾸밈받는 명사 주체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꾸밈받는 명사를 주어 자리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revise를 넣어서 이게 문맥상 말이 되면 그냥 능동의 ing를 찍으시면 되고요. 문맥상 아무런 말도 안 된다? 그럼 뭘 찍으면 된다? PP 형태를 찍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하는 되는 한국어 해석으로만 풀면 뭐 이런 정도 문제는 쉬워서 풀 수 있는데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가볼까요? 여러분, 회의를 주어 자리에 두고요. 회의 일정. 그게 revise를 동사 자리에 넣어볼게요. 여러분, 회의 일정이 주어, 개정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회의 일정이 뭔가를 개정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없죠. 회의 일정을 우리가 개정하면 했지, 회의 일정 자체가 뭔가를 개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는 되는 떠올릴 필요도 없이 문맥상 말이 안 되네요? 그럼 뭘 찍는다? 영어에선 PP 형태로 뒤집어서 뜻을 바꿔서 꾸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revise 정답 PP,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하냐면, 물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개정된 일정,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런데 이거 번역가 분들한테 번역을 맡기면 저라도 번역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개정한 회의 일정, 이렇게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왜 PP인데 개정한이라고 해석하나요?
왜? 우리나라 말은 능동, 수동 구분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 표현이 더 어색한 표현이에요. 주로 능동태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정한, 개정된으로 구분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고 영어에서 ing, ed를 어떻게 쓰는지 그 본질을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영어는 꾸밈받는 명사 입장에서 이게 문맥상 말이 되면 ing로 주로 꾸미고요. 문맥상 말이 안 되면 pp 형태로 꾸미게 될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여기까지는 정리할게요. 됐어요? 오늘은 특강이니까, 해설 특강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한 회의 일정이 방송될 거다, 스크린에 띄어질 거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 정리도 해보시고요. ing, ed 선택 문제 AS 3단계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자세한 AS 3단계를 조금 더 복습하고 싶으시면 똑같이 유튜브 강의 제가 무료로 찍어놓은 거 있죠? 자, 제 자연스러운 문법 우리 10시간짜리 찍어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우리 분사 파트 시간대 우리 담당자님이 거기 이렇게 체크해 주셨거든요. 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AS 3단계가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 분사 파트가 약하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넘어가서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0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자, yes이냐, enough냐, meanwhile이냐, consequently냐 선택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문제 꽤나 풀 때 좀 난해했을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일단 A, B, C, D가 다 뭐라는 걸 파악해야 돼요. 일단은 부사죠.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meanwhile 같은 경우에는 자 주로 부사긴 한데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쓰여요. 우리 접속 부사가 뭘까요? 접속 부사는 사실은 어떻게 주로 쓰이냐면 주어 동사 문장이 있을 거고 그냥 아예 마침표로 끊기는 독립적인 문장 그리고서 접속 부사라는 걸 써요. 자, 접속 부사, 접속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쉼표를 주로 쓸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장을 씁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은 부사라서 없어도 그만인 애들이죠. 그럼 앞쪽에 있는 문장, 뒤쪽에 있는 문장을 의미상으로 연결한다고 그래서 접속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접속 부사는 사실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를 연결해준다. 주로 파트 6에서 정답으로 나오죠. 물론 여기 돼 있는데 빈칸 앞에 보니까 was 뒤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형용사 able도 있네요. 그럼 형용사와 비동사 사이에 부사 끼어 들어가는 거 문제인데 사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각각마다 문법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특히 yet 같은 경우는 아직 또는 이미 벌써 물론 not yet 부정문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긍정문에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걸 지우기엔 좀 그런데 여러분 비동사와 형용사 보어 사이에 yet이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예 문장 뒤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또 enough라는 우리 형용사 부사의 특징을 볼게요. 자, 일단 enough는요. 일단 충분히라는 부사도 되고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도 돼요. 근데 특징은요. 투부정사가 주로 뒤에 붙어서 쓰입니다. 붙어서 쓰여서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가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 부사를 뭔가 꾸미는 것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mart enough 이렇게 해볼게요. 충분히 똑똑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smart enough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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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뭐 하기에 충분히 스마트한 이렇게 우리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able이 들어가 있고 be able to 안에 사이에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럼 주로 ly 부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문법적인 형태만 가지고 풀지 마세요. 그럼 기억할게요. 문맥을 그래도 봐야 됩니다. 가볼게요. yet 아직 우리 enough 충분히 meanwhile 한편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러면 앞문맥 볼게요. 여기 보시는 youth group 요게 대문자로 돼 있죠. receive large donation. 와, 어떤 단체 기관인 것 같은데 엄청난 큰 기부를 받았대요. 그리고예요. 기부를 받았고 그리고 be able to 동사원형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reinstate 하면 뜻이 뭐죠? 회복시키다. 뭔가 망가져 있던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it's 요걸 가리키겠죠. It's summer school program. 여름 프로그램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기부받았죠? 그거가 원인이 돼서 결과론적인 얘기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원인과 결과네요. 정답 뭐예요? D번. 이렇게 문맥 키워드 잡아서 찍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해석을 집어넣어도 말이 안 돼요. 특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었다도 되잖아요. 일단 문법적으로 그렇게 쓰려면 이렇게 쓰진 않고요. 갑자기 여기 enough 들어가진 않고요. 그렇게 써도 말이 안 되는 게 충분히 회복시켰다라는 의미의 그 키워드가 없어요. 앞문맥에선 지금 대량 어떤 큰 기부를 받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망가져 있던 그 프로그램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다시 살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 키워드가 더 나오고 그래서 정답을 키워드 연결 D번으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국어로 풀게 되면 독처럼 느껴지는 문제일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요. 한국어도 한국어고 영어도 영어인데 중요한 건 형태와 의미를 함께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넘어서 10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 105번 문제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조금 문장 구조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가볼게요. 자, 우리 intent, intentionally 그리고 we intend가 있죠? intentional. 질문? 문법 문제예요. logic flow,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를 찾아볼게요. 자, 동사 일단 첫 번째 뭐 있죠? was라는 동사가 있는데 근데 선생님 제 눈의 시야에는 claims라는 것도 동사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매니저가 주어고요. claims가 동사인데 또 동사가 나왔다는 건 접속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접속사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네? 그럼 뭐 됐을까요? 당연히 생략된 거겠죠. 그렇죠? 우리 목적어 자리에 우리 대절, 명사절의 대절은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여기 대절이 생략된 거예요. 대시 생략된 거겠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또 나와서 명사절로 쓰인 건데 거기에 일단 우리 이걸 봤어야겠죠? 여러분, there was가 나왔네요. 자, 질문 드릴게요. there 플러스 비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있다란 뜻으로 쓰이죠. there 플러스 비구문. 그리고 특징은 뭐예요? 뒤에 주어가 있고 there 저거를 우리는 문법적으로 가주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it 가주어도 있지만 이런 there 같은 것들도 우리는 가주어로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there 플러스 비동사에서 있다. 뭐가 있다? 뒤에 있는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럼 no는 지금 여기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고요. 당연히 뒤에 to 부정사로 끊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겠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죠. 정답 뭐예요? A번 intend가 들어가면 되겠죠. intent. 그렇죠? 의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할게요. 이런 의도라는 뜻의 명사는요. 주로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뭐뭐 할 의도가 되겠죠. 됐어요? 뭔가 만들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없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no라는 거는 not과 any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세요. 형용사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no를 명사 덩어리 주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보니까 이거 명사 어휘 문제 같아요. 자, 명사 어휘 문제 우리 resource 자원, item 물품 품목, output 우리 뭐죠? 생산량 또는 출력이란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또 우리 perception 인식, 자각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럼 또 이렇게 막 명사 넣어서 여기 넣어서 막 daily resource, daily item, daily output 그러고 있지 마세요. 우리 logic flow 뭐다? 무조건 어휘 문제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시야를 넓히시고요. 가볼게요. Due to a machine malfunction. 질문 드릴게요. function이라는 단어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기능이란 뜻이고 여러분 우리 function이 자동사로도 쓰여요. 기능을 하다. 근데 거기에 mal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접두어라고 하죠. malfunction 무슨 뜻일까요? 반대말이에요. 우리 오작동 또는 동사로 자동사 오작동을 하다. 그럼 여기서 명사겠죠. 기기 오작동 때문에. 자, 뭔가 기계에 오작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daily와 함께 쓰이는 요 명사 어휘 문제인데 뒤를 보니까 factory 이런 것들은 읽을 필요 없고 공장에 매일매일의 땡땡이 주어이면서 정답 찍는 거죠. 10% 그렇죠. 평균보다 10% 아래로 떨어졌다. 자, 질문 드릴게요. 평균 아래 10%로 떨어졌다. 자, 질문. 여러분 뭔가가 평균 아래로 떨어진 거죠 지금. 뭐 때문에? 요 오작동 때문에. 그러면 공장, 기기 오작동, 뭔가 퍼센트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렇죠. 공장에서 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생산량이 되겠죠. 정답 C번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넣어서 한국말 자연스러운 거 찍는 게 아니라 문맥의 키워드를 연결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단어도 정리하시고 아까 malfunction, 우리 mal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반대말을 만든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0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07번. Permission is permitting, is permitted, has permitted. 우리 문법 문제인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 logic flow 하나만 볼게요. 첫 번째 논리 흐름.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1대3으로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밑에 세 개는 동사 아니에요? 위에 하나는 동사가 아니네요? 질문? 명사죠. 동사가 아닌 것과 동사인 거의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뭐부터 찾아야 돼요? 빈칸이 동사 자리일지 아닐지부터 판단해야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 빈칸 뒤에 during 전사 플러스 명사 여기까지 끊어지고 쉼표 끊어지고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 있네요. 접속사 뒤에 there will be 새로운 문장 구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등위 접속사 앞에까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 여기 주어 그리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동사 자리라는 걸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논리 흐름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A번 보기가 지워지겠죠. 이게 첫 번째 논리 흐름. 두 번째 논리 흐름 갈게요. BCD 동사 형태가 바뀌어 있어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동사 형태가 바뀌어 있는 문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수, 태, 시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 태, 시. 수가 뭐예요? 단수, 복수. 태가 뭐예요? 능동, 수동. 시가 뭐예요? 시제. 왜? 동사에서 나타낼 수 있는 문법 세 가지니까. 선생님 꼭 이 순서여야 되나요? 네, 이 순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가봅시다. is, has. 질문. 여기 no talking. 우리 단수 취급하는 주어예요. 그러면 is, has. 수 오케이네요. 두 번째. 태 볼게요. 태. 여러분 능동, 수동 파악할 건데 질문 드릴게요. B번은 능동이죠. C번은 수동이에요. 왜? B 플러스 PP 꼴이 우리는 수동태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D번 마지막 얘 뭐예요? 능동이죠. 여러분 B 플러스 PP 꼴이 아니잖아요. 얘는 have 플러스 PP 꼴이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인 거죠. 되나요? 그럼 능동태 두 개랑 수동태 하나인데 자 나왔네요. permit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능동, 수동 선택 문제 해석도 해석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permit은요 사형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 permit은 일단 타동사로서 뒤에 보니까 목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런 규칙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타동사를 가지고 목적어가 있다? 주로 능동으로 쓸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주로 능동. 타동사를 가지고 목적어가 없다? 주로 수동으로 쓰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 전에 시험 문제로 나왔죠. 질문. 여러분 이런 규칙을 알고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영어는 공식을 대입하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영어 토익 시험의 본질은 결국은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언어는 의미 파악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자,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스킬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주로 수동으로 쓰였겠구나라고 하고 C번을 정답으로 찍고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주어와의 관계만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강연 동안에 어떠한 대화도 뭐다?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죠? 질문 수동태 맞네? 의미와 형태가 맞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나라면 이거 0.5초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요. 확인만 하고 동시에 C번 찍고 넘어갈 것 같아요. 됐어요? 뭐 하나의 기술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복합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실력도 들고 그래야 고득점 맞는데 확실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화도 허락되지 않아. 그러나 question and answer session. question and answer session 뭐죠? 질의응답 시간이죠. 질의응답 시간이 나중에 있을 거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버렸는데 자, 아까 전에 permit 관련해서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permit은요 또 웃긴 게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require. 그렇죠? 주로 어떻게 쓰인다? A, 투동사 원형걸.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허가해주다, 요구하다, 많아요. ask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뭐 encourage 또는 뭐 remind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permanent 동사형 결국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be 플러스 pp꼴로 쓰고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permitted, be permitted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허가되어지다.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런 수거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먼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10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8번. 자, 우리 secure, scheduled, involved, awarded 이렇게 여러분 나왔는데 자, 일단은 어휘 문제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는 먼저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자, 빈칸 앞을 보니까 쉼표가 있고 우와, 주어로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뒤에 동사 없으니까 이 자리 동사 같아요. 아, 그러면 동사 어휘 선택 문제가 나왔구나. 자, 그럼 질문. 동사 어휘 선택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 뭐부터 체크하시면 좋냐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부터 파악하시면 먼저 좋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A, B, C, D가 다 타동사긴 합니다. 자, 우리 secure 동사로 뜻 뭐죠? 요 뜻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확보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우리 예정하다, 우리 뭔가 involve 관련시키다, award 수여하다, 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또 뒤에 이것만 보고 문제 풀지 마세요. 자, 차근차근 문맥을 보겠습니다. 갑시다. Just in time for the opening of his new restaurant. 그러면 그의 새로운 식당에 대한 opening, 개시죠. 그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just in time은 뭘까요? 딱 맞춘 거예요. 아, 그 시간 안에 딱 들어맞는 거죠. 아, 그 오프닝에 맞춰서 텀슨 씨는 라이센스를 땡땡땡 했는데 무슨 라이센스? 저 아웃도어 다이닝 에리어를 그렇죠 운영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이거 야장이라고 하죠. 우리 지금은 좀 더운데 우리 가을 되면 야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웃도어 그 바깥의 장소 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땡땡땡인데 요 오프닝에 맞춰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확보했다는 거죠.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얻은 거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라이센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레스토랑을 여는 건데 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줘요? 그래서 D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뭐다? 라이센스를 얻었다. 즉 야장을 할 수 있는 그 허가권을 얻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키워드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단 확보하다라는 뜻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even if following except for prior to. 자, 이 문제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틀리거나 문장 구조를 보는 게 힘들었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A, B, C, D를 보자마자 일단 구분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1대3으로 구분을 해봅시다. 1대3의 기준은 뭐냐면 even if는 접속사죠. 그런데 우리 B, C, D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뭐죠? 뒤에 명사가 오고 접속사 특히 even이 부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건 좋은데 자, 접속사와 전치사 선택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그런데 접속사 전치사 선택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빈칸 뒤부터 보라고 했었어요. 자, 뒤를 보니까 the train's departure 트레인의 기차의 출발이죠. will forfeit their seats. 우리 forfeit 하면 뜻이 뭐죠? 박탈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박탈당하다. 그러면 그들의 좌석을 박탈당할 거다. 기차의 출발. 자, 이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면은 형태만 보면 이거 혹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가? 그리고 그럼 주어 동사 나오면 선생님이 접속사 찍으라 그랬는데 A번을 찍기 쉽겠죠. 그렇죠. 이게 그냥 형태만 보고 문제 푸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형태만 보고 문제 풀 수 없어요. 거꾸로 의미만 해석해서 문제 풀 수 없어요.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차의 출발 주어 박탈당할 거다. 기차의 출발에 그들의 좌석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아닌 거겠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앞을 더 봐야죠. 자, 빈칸 앞을 볼게요.
neglect to check in. 잠깐만. 동사가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접속사 who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who는 뭘까요?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럼 동사, 여기 관계대명사에 있는 who가 연결돼 있고 앞에 보니까 뭐가 있죠? 그렇죠. passengers라는 명사가 있죠.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who부터 departure까지 이어진 거죠. 왜? 동사가 기준이 돼서 끊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전체의 주어 for forfeit. 얘가 전체의 동사가 되겠죠. 됐어요? will forfeit.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거 passengers will forfeit their seats. 그대의 좌석을 박탈당할 거다. 질문 드릴게요. who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형용사절이면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보고 이걸 명사 덩어리로 보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로직 플로우 A번은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3개나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나요? 뜻 갈게요. following 뭐뭐 후에란 뜻이죠. 두 번째 except for 얼마 전에 정답이었죠. 뭐뭐를 제외하고 그리고 prior to 뭐뭐 이전에죠. 일단 참고로 following과 prior to는 완전 반대죠. 그러면 문맥을 좀 볼게요. 자, 우리 train departure, 우리 기차 출발 땡땡땡 체크인, neglect to 동사원형은 뜻이 뭐냐면 뭐뭐 하지 못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체크인하지 못한 승객들 그들의 좌석을 박탈될 거다. 여러분 체크인하지 못한 승객들 언제? 출발 전에 체크인 못하면 그거 끝나는 거죠. 정답 뭐예요? D번.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 뭐뭐 이전에란 뜻의 prior to 이렇게 찍게 되는 거겠죠. 되나요? 참고로 prior to의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train's departure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기억할게요. 이 문장 구조 뭐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길다란 수식어 덩어리가 들어갔죠. 가운데 끼어 들어간 수식어는 무조건 주어를 꾸미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 그리고 지금은 who라는 접속사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문장을 이어주고 있는 거죠. 주어가 비어있는 걸로 봐서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라는 걸 판단하는 건 이걸 무작정 그냥 주어 동사로 봐서 접속사를 찍는 게 아니라 의미 파악도 동시에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와 형태가 동시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됐나요? 체크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문제, 우리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 그러면 형용사 어휘, 그럼 당연히 이 자리가 형용사인 건 판단이 됐고 관사어가 있고요. 뒤에 보니까 명사가 여기까지인데 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 같아요. 자, foreseeable, 예견할 수 있는 뜻이죠. 미리 앞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 before 할 때 그 for예요. 그러면 미리 앞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예견할 수 있고요. probable, 우리 개연성이 있는 또는 그럴듯한이란 뜻입니다. 또 deficient, 부족한, 불충분한. 와, sophisticated, 와 진짜 중요한 형용사죠. 이거 ed형 자체로 형용사로 외우셔야 돼요. 정교한, 복잡한, 세련된인데 자,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좀 그래요. 한국어 뜻이 아니라 우리 영영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항상 sophisticated는요. 어떤 뜻으로 주로 쓰이냐면 이 정교한, 복잡한, 세련된이라는 의미가 highly advanced라고 나와요. 또는 well designed라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주 잘 고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매우 잘 고급져져 있는 거죠. advanced, 선진, 고급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sophisticated,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sophisticated가 우리 highly라는 부사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highly sophisticated,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면 문맥을 파악해 볼게요. 자, installing, 뭔가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security program, 그렇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네요. 온라인. 근데 이 회사가 뒤에 보니까 fewer privacy infringement attacks. 우리 privacy, 개인정보? 이건 침해 공격이죠. 그럼 개인정보 침해 공격이 그렇죠. 줄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요게 줄었대요. 그럼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아주 잘 고안된 보안 프로그램이겠죠. 정답 D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키워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넣은 다음에 가장 문맥상 어울리는 단어 넣는 게 어휘 문제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정교한 그 온라인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정교한이라는 게 왜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highly advanced program, well designed program, 그렇죠, 동의어, sophisticated 이렇게 영영사전이랑 묶어서 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하기 편할 거예요. 모든 걸 한국말로 1대1로 번역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문맥 파악도 힘들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단어 정리하시고 우린 넘어가서 1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또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 111번 문제 보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조금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일단 B번 보기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죠? A, C, D는요. 뭐죠? 접속사예요. 그리고 summon,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죠? 선생님, 접속사, 대명사 차이가 뭔데요? 이걸 바꿔 말하면 A, C, D는 접속사라서 앞뒤로 동사가 2개 이상은 있을 거고요. summon은 대명사라서 접속사의 기능이 없죠? 그러면 동사의 개수를 일단 파악해 보는 거예요. 앞뒤를 보겠습니다. 앞에 will be given이라는 동사가 일단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 to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사가 또 있네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로 묶이긴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논리 흐름, summon을 지우는 게 첫 번째 logic flow입니다. 두 번째 논리 흐름 갈게요. 그러면 whoever, which, whenever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저를 이끌어주는 접속사들끼리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뭔가 명사절이든 부사절이든 형용사절이든 묶일 거 아니에요. 파악할게요. 전치사 to가 있고 앞에 명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전치사 to가 있으면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자리죠. 명사자리게 동사를 포함한 문장 덩어리를 묶어주는 접속사?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 찍는 문제죠. 그럼 하나 또 지울 수 있어요. 자, 질문. whenever, 예,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럼 얘도 지워지는 게 두 번째 논리 흐름입니다. 세 번째 논리 흐름 갈게요. 세 번째 논리 흐름. 그러면 whoever이냐 which냐 선택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whoever, 그럼 얘도 명사절 접속사고 얘 which도 명사절 접속사예요. 하나 더, 명사절 접속사의 특성이 하나 있죠? 그렇죠. 불완벽한 문장을 이끕니다. 뒤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주어가 통째로 없죠? 똑같이 불완벽한 문장을 이끄는데 그럼 선생님 문법적으로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해석을 가볼게요. 직원, 주어. 근데 대문자 있는 거 보니까 이달의 직원상이네요. 이달의 직원상이 주어질 거다. 땡땡땡 누구? 에게겠죠, 당연히. 그럼 누구에게? 잠깐만. 여러분, 상이 직원상이니까 직원한테 여러분 주어지니까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 아닐까요? which는 사물이잖아요. 그렇죠. A번 가야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has sold the most products during our promotional event. 우리 행사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제품을 파는 누구든지 간에 이 직원상이 수여가 될 거다. 그렇죠? 여러분 맞네요. 누구든지. 정답 whoever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전반적인 문장 구조 눈도 봐야 되고요. 플러스 뭐가 명사절 접속사, 뭐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지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접속사 구분하는 거는 꼭 개념반에서 숙지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접속사 문제 꼭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명사절 접속사끼리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사실은요. whoever이냐 후냐 선택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무조건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ever이 붙으면 주로 저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알려드리냐면 ever이 붙는 접속사들은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질문? who는 그냥 누가죠. 사람. 그러면 의미를 확장시켜보세요. whoever 누구예요?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맥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whoever, who 선택 문제도 꼭 해석으로 정리를 해두시라는 거. 됐습니까? 나올 때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12번 문제 볼게요. 자, 112번 문제 딱 봐도 부사 어휘 문제네요. 자, 갑시다. 아까 highly 나왔는데 매우란 뜻이에요. 높게 아니에요. highly는 뭔가 강조할 때 쓰는 강조 부사처럼 쓰이고 매우 정도상 굉장히 뭔가 대단하다고 할 때 씁니다. 우리 consistently, 꾸준히 지속적으로
possibly, 아마, entirely, 완전이란 뜻이죠. 그러면 어떤 부사 어휘 선택 문제냐면 빈칸 앞에 전치사 by가 있고 와, posting, 우리 by 플러스 ing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됩니다. 뭐뭐 함으로써, 그러면 게시함으로써? 그럼 당연히 요 동명사를 꾸며주는 부사 어휘 선택 문제겠죠? 또 여기서만 보고 있지 마세요. 넓게 봅시다. 매일이라는 키워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매일 게시함으로써, 뒤에 보니까 요 사람이 와 모았다, 뭐 엄청난 로열 팬층을 모았다라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매일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팬층을 결국은 모으게 됐죠. 그럼 뭐다? 그렇죠. 매일 꾸준히겠죠. 정답 B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어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연결하는 문제라고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해보세요. 어휘 문제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113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가 와, 딱 봐도 전치사인데 와, 이 문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나왔죠. from, between 선택 문제예요. 물론 또 나올 수 있어요. 대비를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from, between, by, without. 우리 from 뭐뭐로부터, between 뭐뭐 사이에, by 뭐뭐 옆에, without 뭐뭐 없이란 뜻인데, 자, 핵심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between이란 전치사는 주로 어떤 접속사와 쓰인다? and. 왜냐면 between은요, 두 개 사이에서란 뜻이에요. 반드시 뒤에 두 개라는 표현이 나와야지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러면 그 두 개를 쪼개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란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from의 뜻은 뭐냐면 from은요, A에서 B까지라고 하려면 전치사 to가 함께 쓰여요. from A to B 무슨 뜻? A에서 B까지라는 뜻이죠. 그럼 질문. 뒤에 보니까 and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쉼표가 끊어져 있는데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막 그 한국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과 끝으로부터 어쨌든 지금부터 끝까지 갑자기 까지라는 말을 막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베이스볼 시즌에 지금부터 끝까지 요게 요 팀이 75경기를 총 하게 될 거다. 그럼 from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한국말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between A and B 정답 뭐예요? B번 찍는 문제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요게 정답이었죠. 됐습니까? 간단하게 전치사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114번 문제 볼게요. 와,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딱 보니까 뭐죠? distinguish의 알맞은 형태. 자, distinguish의 알맞은 형태 볼게요. 자, 우리 문법 문제니까 파악해 볼게요. 빈칸 앞에 뭐 있죠? 관사. 빈칸 뒤에 modern art, 요거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봐야겠죠. 그럼 뭐다? 관사가 나오고 우리 명사가 나왔다. 빈칸이 나왔으면 무슨 자리? 주로 형용사 자리겠죠. 그런데 물론 앞에 부사가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킨다라고도 했어요. 근데 얘는 부사가 없는 채로 형용사 자리겠죠. 뒤에 있는 modern art를 꾸미는 거겠죠. 그러면 형용사가 아닌 거 지워야겠죠. ly, 형용사 아니죠. distinguish, 동사 아니에요. 구별하다. s 붙은 것도 동사네요. 뭐야,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C1이죠. 질문 드릴게요. 동사에 ing나 pp 형태 ed를 붙이면 얘네가 물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렇게만 용어로 정리하지 마시고 뭐다? 형용사의 형태로 쓰인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distinguished는 우리가 좀 중요한 형용사라서 이 문제 그래서 단어 정리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istinguish는 뜻이 뭐죠?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동에 pp가 붙으면 당연히 구별되어진이라는 뜻으로 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저 보세요. 이게 약간 원어민식 사고방식인데 우리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남들과 구별되어진다라는 건 와, 그 사람이 뛰어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 저명한, 뛰어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유명한, 그래서 동의어 정리할게요. distinguished의 동의어 뭐다 했다? renowned,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 어휘. prominent, 유명한, 그리고 famous,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형용사 어휘 정리하시고, 그러면 유명한, 저명한 그런 modern artist, 그렇죠? 현대 미술가들, 예술가들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15번 우리 Part 5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until. B, 죄송해요. 대문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In case of. 그리고 because. 그리고 D번, although가 있죠. 자,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나눠주셔야 돼요. 질문 드릴게요. In case of 뭐죠? 예, 전치사입니다. 아까 했던 문제 똑같죠?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덩어리가 나온다. 질문. until은 사실 접속사 전치사가 둘 다 돼요. 그래서 일단 둘 다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because, although는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로서 쓰이죠. 접속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문장. 그러면 뭐부터 확인하자? 빈칸 뒤에 어떤 덩어리가 나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근데 다행히도 빈칸이 맨 앞에 있네요. 아까 그 문제랑 좀 다르죠? 자, 우리 그러면 뒤를 보니까 Huffbank라는 주어, 와, has reduced라는 동사 나와 있고 쉼표까지 끊어져 있죠. 그리고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와 있네요. 질문, 무슨 절? 부사절 접속사 찍는 문제죠. 일단 B번은 지웠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로직 플로우, 첫 번째 논리 흐름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until 접속사로 보셔야 되겠죠? because, although인데, 자,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선택 문제가 무조건 두 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이거 넣고 해석해보고 저거 넣고 해석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시간을 묘사해주죠. C번은 이유를 묘사하고요. D번은 제가 주로 상반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했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면 윗문장 부사절과 주절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키워드 뽑아볼게요. 은행이 줄였어요. 요금을 줄였대요. 뭐에 대한 요금? Late credit card payment. 자, 늦게 이 결제한 거죠. 이 대금 납부를 늦게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요금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높대요. 뭐보다? 다른 은행들의 those, 당연히 fees 복수명사를 가리키겠죠. 다른 은행의 요금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래요. 잠깐만, 줄였죠 분명히 요금을. 근데도 여전히 높다. 자, 지금 무슨 문장? 상반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정답 뭐예요? D번, although.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어로 넣은 다음에 해석하고 얘 넣고 해석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는 내용을 지어서 상상을 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게 아니에요. 있는 거 가지고 해석해서 키워드 뽑아서 원인과 결과인지, 시간적인 느낌인지, 상반적인 느낌인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서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하든 상관없고 요 키워드만 연결해서 D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하면 돼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단어 정리해보시면서 연습을 꼭 해보세요. 됐어요? 비록 요 은행이 요금을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Part 6로 가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